자, 그러면 우리가 소위 토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토양은 크게 고상, 백상, 기상, 이 이제 세 가지 얼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양 입자 그 자체, 입자 플러스 이제 유기물이죠. 오르게니메를 OM이라고 줄여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상은 말 그대로 수분이죠, 그죠? 이 수분은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왜 다양하냐면 이 수분은 이제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체는 이동성이 없죠. 발이 안 달려 있지만 이 액체는 발이 달려 있어요. 근데 달리는 것은 아니고, 그럼 왜 달려 있느냐? 이게 수분은 이동성이 많은 곳에서 이제 어디로 이동하느냐?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표토, 지표면이라고 하면 이 아래쪽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해도 그 1m 또는 2m, 10m 이하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 어떤 데는 100m 지하에 있긴 하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수분이 위로 올라온다. 수분이 위로 올라온다는 건 좀 이상하죠.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걸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물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흐른다. 그래서 밑에서 위로 이제 지하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경작토, 소위 이제 작토층이라고 하죠. 우리가 뿌리를, 작물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층, 그리고 전기로 이렇게 갈아엎는 층, 로타리 치는 층, 이게 일명 이제 작토층, 이렇게 부른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작토층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핵심이죠. 이 밑에 아무리 많이 있어 본들 여기에 뿌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모광수 또는 모세광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토양 입자와 입자 사이를 흐르는 이 사이에 내재된 이 수분이 뭐다? 실제는 액상의 이제 모습이다 하는 거죠. 얼마나 채우고 있는가. 그러면 여기에 수분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렸다. 비가 한 뭐 50mm 내렸다 하면 전부 수분으로 가득 차고 이 공기는 어디로 갑니까? 기상은 하늘로 가버린다. 공간이 없다 이 말. 가벼우니까. 그죠? 그래서 거의 비가 올 때는 액상으로 가득 차 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아주 드라이한다. 써니데이 맑은 날만 계속된다 할 때는 이게 이제 기상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액상과 기상은 서로 변환이 된다. 여기 이제 결국은 50%다. 고상이 50%다. 그런데 이제 고상 속에는 유기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수분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이제 얘기가 길어지고 할 게 너무도 많긴 하지만 이 토양에 따라서 여기 이제 사토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 양토, 그 다음 식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토양을 분류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하면은 available 이용 가능한 물의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는 사토에서는 수분 이용 효율이 엄청 낮아요. 왜? 금방 수분이 증발하거나 투수되어 가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적 용수량이라고 있어요. 이 말은 작물이 이용하는데 가장 적합한 물의 양, 범위, 레인지가 여기는 사토는 아주 좁아. 대신에 이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다 하는 거죠. 그래서 토양의 수분을 몇 퍼센트로 공급해 줄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토성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
고구마를 심겠다 하면은 미리 토양 속에다가 물을 한번 공급해 주고 며칠 있다가 파종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하죠. 뭐보다 그냥 심고 나서 주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장점이 있지만, 전면적으로 다 주기에는 무리수가 있으니까 요즘은 뭐예요? 분소호스를 쫙 깔아놓고 주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물 이용 효율 면에서는 좋아요. 물을 적게 줘도 이제 고구마 줄기 이제 싹이죠. 심어놨을 때 발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피복을 하죠.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덮죠, 그죠? 비닐 피복 재배를 하기 때문에 수분 증발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 고구마 순을 이렇게 심었다. 심으면 뿌리가 잘 내린다. 그런 이제 장점도 있는 것이 지금 재배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 덮어서 심는 거 비닐 같은 이것을 멀칭 재배라고, 멀칭, MULCHING, 멀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닐 멀칭이라고 하죠. 또는 이제 부직포를 넣으면 부직포 멀칭이라고 하지만, 이 멀칭의 효과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잡초 방제, 두 번째는 온도 유지,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수분 증발 방지, 이게 포함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이 멀칭입니다. 그런데 멀칭이 이런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멀칭을 해놓으면은 이 토양 속하고 지상부하고의 단절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곡해하고 있는 사실 또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실 중에, 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인지를 못해. 그럼 왜? 전부 거기에 이제 습관적으로 병은 뭐 통상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토양 속하고 이 지상부하고 소통이 안 되면 이게 병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뿌리가 숨을 쉬죠. 숨을 쉬기 위해서는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비닐로 덮어놔 버리면 산소가 부족한 현상이 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뿌리가 제대로 못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의 활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지상부가 건전하게 못 자란다. 그래서 병에 많이 걸린다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속에 생물도 있을 것이고 지상부 생물도 있을 거예요. 그 얘들이 그냥 오픈된 상태, 비닐이나 부직포 없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들락날락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이게 토양의 공격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딱 차단시켜 놓어 버리면 공격을 못 만든다. 그러므로 해서 뿌리가 또 약해지는 그러한 문제도 유발시킨다 해서, 그래서 부직포나 비닐 덮는 것은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경제성 작물을 우리가 또 재배를 하다 보니까 경제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최대 목표는 소비자분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그죠?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국가로부터 또 소비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공익적 기능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오염의 부하를 최소한으로 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자연 친화적인, 친환경적인 작물 재배법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토양은 아까 유기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유기물만 있느냐? 이 속에 구성된 것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을 다량 원소, 적게 있는 것을 소량 또는 미량 원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량 원소에는 이제 촌에서 서피카로 이장님이 가마타고 우리 동네 새색지 시집 온다 얘기했죠. 그 다음 미량 원소는 북영구라는 애가 철이 들어서 막 몰아간다. 이렇게 이제 위에 다량 원소 많이 필요로 하는 게 9개고 적게 필요로 하지만 꼭 필요한 게 7개다. 그래서 합쳐서 16대 원소라고 한다. 이것은
벌써 150년 전에 리비라는 과학자가 증명을 해냈습니다. 이것은 작물 생육에 꼭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 규소라고 하는 것은 규사이 되지만 규소라고 하는 것은 작물 생육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벼에 있어서는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벼에 있어서는 이 규산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규산을 뭘로 한다? 17대 필수 원소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없어도 되지만 꼭 어떻게 보면은 병해충 방제라든지 또는 도복 방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안전농산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규소가 그만큼 필요하더라 해서 17대 원소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C는 카본, 하이드로진, 옥시전, 산소, 나이트로진, 설파, 포스페이트,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해서 9가지 종류고, 그 다음에 붕소, 염소, 구리, 철, 망간, 몰리브덴, 아연 이렇게 해서 7개더라. 그런데 이 중에서 CHO, 나는 어디서 왔느냐? CHO는 공기 중에 CO2와 뿌리에서 흡수한 물에서 왔더라.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공급이 된다 해서 포함시키지 않고, 비료로서는 NPK라고 하죠. 그래서 비료의 3요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하면 칼슘이 들어가고, 이제 5요소는 마그네슘이 들어간다. 주로 이제 콩과에 관한 애들은 주로 뭘 요구를 한다? 칼슘을 많이 요구한다. CA. 그러니까 이건 pH가 약간 높이는 기능을 한다. 그죠? 석회라고도 하죠. 그래서 칼슘을 주면은 콩을 재배할 때는 유리하다. 그래서 콩 재배할 때 칼슘을 전혀 주지 않고 재배하면은 폭망할 수 있다. 그래서 콩과 재배할 때는 pH가 약간 높은 것이 좋다. 그래서 작물 재배 전에 사전 토양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필수적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분들의 이제 특성이 있긴 하지만, 이 붕소라는 애는 보로스라고 하죠. 이게 이제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 작물 생육에 꼭 필요하다. 그럼 예를 이제 하나 들면, 요즘 김장 시즌이다. 그러니까 무, 배추 같은데 구멍이 뻥뻥 뚫린다 하는 거죠. 바람 든 거. 그건 이 붕소 결핍이. 그 다음에 토마토 같은 경우에 토마토가 이래 있으면 아래쪽에 배꼽이 썩어 들어간다. 배꼽 썩은 경우 뭐 때문이냐? 이 칼슘. 이 칼슘이 부족한 경우, 석회가 부족한 경우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작물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 일도 포장이 있으면 이제 줄을 지어서 이렇게 종자를 쫙 뿌리는 것을, 이게 이제 파종이죠, 그죠? 파종인데, 파종 중에서 줄을 지어서 한다 해서 무슨 파? 조파라고 하고 줄조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냥 막 뿌린다, 흩어 뿌린다. 드론이라든지 항공기로 향해서 막 이렇게 흩어 뿌리는 것을 이 산파, 흩어질 산자, 산 이렇게 펼쳐 뿌린다. 산파 이렇게 얘기한다. 첫째는 파종이고, 그다음 이식법은 이제 육묘 상자에 묘를 이렇게 키워서 옮겨 심는 것. 이것을 육묘 이식 재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죠? 그래서 이 재배법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부른다. 기본 원리들 설명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료를 한다. 비료 시비를 한다, 그죠? 비료 주는 것을 시비라고 한다. 싸움하는 시비가 아니고, 비료를 줄 때는 그럼 어떻게 줘야 되느냐 하면, 비료를 주는 방법이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기비로서 이렇게 토양이 있으면 여기다가 위에서 쭉 뿌리죠. 뿌리고 나서 이제 쟁기나 로타리를 이렇게 막 믹스웰 하는 거죠. 잘 혼합하면 전층에 이렇게 고르게 비료 성분이 존재하겠죠. 이것을 이제 일명 기비 또는 전층 시비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작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뿌리는 거죠. 드론이나 아니면 손이나 아니면 뭐든지 위에서 뿌리는 것을 이제 추비,
작물이 심고 나서 뿌리는 것을 추비 이렇게 더할 추자 비료비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탑 드레싱, 영어로 하면 탑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기비는 베이셜 퍼티라이제이션, 베이셜 퍼티라이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추비는 탑 드레싱, 추가해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CR당 몇 킬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NPK 이제 이 성분량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죠? 벼를 얘기하면은 7, 8, 7, 7kg, 8kg, 7kg, 7알당 300평당 이렇게 이제 기본 시비량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파종량은 작물에 따라서 이제 아주 다양하죠. 벼 같은 경우에 직파를 하면은 이제 드라이 시딩, 소위 건답 파종을 하느냐, 건조 파종을 하느냐, 이제 발화된 채화 상태로 파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발화를 시켜서 파종하는 거는 한 2.5kg, 3kg면 됩니다. 씨발당. 이제 건조 정도를 파종하면 한 4kg 내지 5kg 정도로 파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화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기본 원리들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